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저는 아침 새벽에 제가 사는 곳이 부산인지라 새벽 열차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몸은 부산 대구쯤 와 있는 것 같은데 이 KTX라는 놈이 얼마나 까부러대는지요. 혼은 대구쯤 와 있는데 몸은 지금 서울에 와 있는 이런 느낌입니다. 휑하니 그렇습니다. 이 좋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논의하는데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잘 전달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부터 우선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치학 전공자로서 한국 정치학을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양 정치학이 성경과 플라톤에 대한 해석을 하지 않고서는 홉스든 루소든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 특히나 유교 사람으로 보자면 퇴계 선생님이나 율곡을 다산을 누구든 연구하기 위해서는 노노맹자 같은 유교 사상이 원시 유교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어깨 넘어서 한국 철학계, 사학계, 한문학계에서 해온 작업을 어깨 넘어 봐왔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만은 제가 갖고 있는 갈증 같은 것은 갈증의 정체는 기본적으로 유교는 공자와 맹자로부터 현실에 개입하는 사상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현대 근대 사회에 들어와서 다루는 유교는 대략 서양 학문의 주제인 철학과 문학과 사학과 그 학과의 컴파트에 매몰되어서 워낙이 유교가 갖고 있던 현실 참여적 맥락, 사환의 맥락을 경시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내내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퇴계 선생님에 대해서는 세속의 분쟁에서 물러나서 안동 땅으로 가서 학술을 닦은 철학자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 논의가 계속된 데 대해서 많이 배우고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 좀 다른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 20년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물이 오늘의 정치가 퇴계라고 하는 주제에 그 퇴계가 지향하고자 하는 작업이 치유였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런 욕심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짧은 글에 장황하게 말씀으로 다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읽는 방식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제 의견을 개진했으면 합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발제문은 한 서너 가지의 좀 도발적이라고 할까요? 독특한 주장을 함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마키아벨리 이후로 권력 정치다, 투쟁의 장이다 이런 인식을 상식으로 갖고 있지만 막상 서양 고대나 우리 유교 사상은 정치를 일종의 치유의 형태로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유교 정치관입니다. 그리고 그 치유라고 하는 것의 정치관이 성립될 수 있는 까닭은 유교 사상이 기본적으로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 질병과 전쟁 그 속에 많은 상처와 고통 속에서 빚어진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보통 읊고 있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화할 때의 치국도 다스릴 치자 일종의 가버넌스의 의미로 우리는 그냥 받아들여서 수신제가 한 다음에는 출사해서 국가 경영에 참여한다는 식으로 그냥 이해해왔지만 그런 점이 분명히 있으나 저는 그것을 나라 국가에 대한 치유, 시대 질병에 대한 치유, 테라피, 힐링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때라야 그 뒤에 평천화와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교의 기본 주제는 톨스토이 장편 소설 제목처럼 전쟁과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평천화의 마지막 목표 속에 잘 남아있죠. 그런 점에서 당시 춘추 전국시대라는 근 500년이 넘는 찢어지고 갈라지고 온갖 사람들이 상처 입은 그 시대를 몸을 닦아서 그리고 가까운데 집안을 다 안돈하고 나아가서 나라를 치유함으로써 천하를 평화롭게 하는 그러니까 그 과자에 전쟁과 평화의 그 과자에 절실히
단순히 나라의 충성, 부모의 효도하는 뭐 송유 유교가 아니라 그야말로 당대 시대에 대한 정치 경제학적인 처방, 그리고 인간의 변모에 대한 처방을 절실히 제시한 사람이 공자였고, 그걸 맹자가 개성했고, 유독 조선 땅에는 16세기, 15세기, 16세기의 긴 사화라고 하는 질병을, 오래된 질병이죠. 퇴계 탄생하시기 2년 전부터 이른바 4대 사화가 시작이 되어서 당신 45세 때까지 지속된 근 50년에 걸친 오래된 그 질병을 치유하려는 방책으로 저는 선생님께서 성학십도를 위시한 당신의 행신으로서 모범을 보이셨다. 그래서 당신이 남긴 정책학, 일종 율곡에게서 많이 드러나는 시무책류의 행정 개선책은 별로 없지만, 그러나 그분은 겉으로 드러나는 정책 개선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고 근본적 혁파가 필요하다. 기본 구조를 혁파해야 되는데, 그것을 오늘날처럼 그저 혁신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텍스트를 아주 깊이 읽으셔서 이해하시고 몸소 스스로가 의사로서 전환이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자꾸 복고주의라 그러는데 실은 복고가 아닌, 그래서 수리부작이라고 하는 과거를 수라되, 그러나 당시 16세기 조선 땅에 필요한 새로운 패턴의 정신을 제시한 데 퇴계의 공로가 있다. 이것이 저희 전체의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드려야 할 말씀은, 과연 정치를 치유로 읽을 수 있는가? 치유로서의 정치학이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학문적으로 좀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치유라니까 그러면 당신은 퇴계를 의사로 본다는 말인데, 정치적 의사로 본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석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당신 19세 때 겪었던 기묘사화의 그 절통함, 이것을 낱낱이 저는 분석했다고 봅니다. 그 남은 텍스트가 바로 조광조의 상소문들이고 조광조의 어록들이죠. 그래서 정암집을 제가 살펴봄으로써 퇴계가 가졌던 문제의식을 분석하고, 그 다음엔 그 분석을 토대로 해서 당신이 생각하는 진단, 분명히 진단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선은 분석, 그 다음 진단, 그러고 나서 그 당대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처방전. 그래서 세 가지: 분석, 그리고 진단, 그리고 처방이라고 하는 것이 제 이 글의 본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은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그래서 치유된 조선 땅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 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중간중간은 건너뛰기로 하고, 처음에 유교 사상, 유교 정치학을 치유의 학문으로 읽을 수 있다는 그 점은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으면서 제 의견의 정당성을 좀 확보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409페이지의 본문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 치유로서의 정치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치 철학은 출발은 공포입니다. 정치학은 세계를 질환으로 인식하고 그 치유 방안을 모색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서양 정치 철학의 기원이 소크라테스가 체험한 펠레폰네소스 전쟁통에서 비롯했으며, 동양 정치 철학의 기원이 공자의 춘추시대 체험에서 이루어졌다는 데서도 공통분모를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공자는 춘추시대 중국의 현실을 질병으로 파악하고 고뇌했습니다. 우리는 논어 속에서 질병의 메타포를 다양하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병 오한의식을 전국시대에 접어들어서 맹자가 개성합니다. 맹자라는 책에 맹자 스스로가 공자는 당대를 두려워해서 춘추를 지었다라는 말을 했고, 또 그를 개성해서 전국시대의 본인은 역시 너무나 두렵다. 그러니까 공포가 공자와 맹자로 하여금 저술하게 하고 사상을 펼치게 만든 계기였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와 맹자의 정치적 주제의식은 공포이며, 그것은 질병과 상처, 그리고 치유와 처방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애당초 410페이지 밑부분입니다. 여기서 유교 사상의 키워드 인을 의학적 메타포로 인식한 선인들의 인식은 유교 정치학이 내포한 질병과 치유의 무의식을 드러내주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송대 정호는 불인위비라
기혈이 마비된 중풍병을 불인이라고 한다는 의학적 의미를 소용해서 이를 질환이 치유된 상태로 이해하였습니다. 이런 의학적 세계관은 주희도 기꺼이 개성하였습니다. 우리는 유교 정치학의 무의식 속에는 질병과 치유 과정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에 널리 알려진 수신제가 치국 평천화 과정을 우리는 심상하게 통치 혹은 지배의 프로그램으로 여겨왔는데 의국론적 입장, 제가 표현을 의국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치국은 국가의 치령 또는 치료 행위로 해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수기 치인 역시 치인은 사람을 다스린다라는 권력적 해석을 벗어나서 환자를 치유한다라는 의미로 확장해야 하며 수기는 질병을 치유할 치료술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으로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11페이지 밑줄입니다. 이처럼 의료적 세계관으로 유교 사상에 접근할 때 오늘 주제인 퇴계 이황의 세계관과 정치적 행동을 새롭게 이해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서양의 소크라테스가 국민교육자이자 정치적 의사로 자처한 점은 퇴계의 자기인식을 새롭게 접근하는 데 좋은 계기를 제공한다고 여겨집니다. 이게 아주 동서양이 근사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인용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보기에 아테네 시민들은 본질적으로 진정한 암과 잘남으로부터 유리된 삶 및 국가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국가는 병들어 있다라는 정치적 진단을 내리고 있다. 그러한 진단에 따라 소크라테스는 바로 자신이 시민들 전체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국민교육자이자 정치적 의사라고 선언하고 있다. 제가 소크라테스 연구 성과를 기대해서 퇴계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퇴계를 이런 안목으로 쭉 읽다가 서양 철학서를 읽으면서 이걸 그야말로 만났던 겁니다. 저는 소크라테스가 고작 철학자에 머물지 않고 국민교육자이자 정치적 의사로 자임했던 것과 꼭 마찬가지로 수기와 치인을 사유의 두 기둥으로 삼은 성리학자이자 안 될 줄 알면서도 정치에 개입한 공자의 후예인 퇴계가 개인의 학술을 위해서 시대적 질병인 국가폭력과 장기질환을 외면할 리가 없다는 전제를 이 밑에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제는 치유적 관점에서 퇴계의 정치적 생각과 그 행동을 제독한 것입니다. 분석학을 하면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다 읽으셨던 그 텍스트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당대의 기묘사화라고 하는 것을 피부에 와닿게 큰 고통으로 여겼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퇴계는 사화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청년 시절 목도한 기묘사화는 그의 평생 과제가 되었지요. 퇴계는 조광조의 정치적 실패를 거울 삼아 그가 남긴 과업을 실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퇴계의 정치적 생애는 제가 보기에 조광조의 정치 실패에 대한 연구와 분석 그리고 처방의 제출로 요약이 됩니다. 그는 기묘사회화의 원인을 다음 셋으로 압축하는 듯합니다. 첫 번째로는 개혁파 인사들, 살인파들이죠. 젊은 살인파들의 학문이 성숙하지 못했다는 점, 너무 서둘러서 일에 나섰다는 점, 자초한 점이 있다는 것이죠. 냉정하게 그렇게 분석을 하고 계시죠. 두 번째로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국가의 인사적체, 재정공법으로 정쟁이 필연적이다. 이건 뭐 율곡 선생님이나 퇴계 선생님이나 다 동의하는 바로서 여러 군데서 그런 분석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조선 정계의 구조적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가 저는 가장 독특한 퇴계 선생님만이 갖고 있던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하는데 퇴로가 부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장기적인 사화, 지식인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질환이 도발된 까닭에는 퇴로가 없다라는 이 구조적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람이 문제다. 당시 기묘사화에 죽임을 당한 분들의 죄송하긴 하지만 너무 서둘러 나섰다. 배우지 않았다. 이건 앞으로 서원의 확충을 통해서 제시할 근거가 되죠. 퇴계 선생님의. 두 번째로 인사적체와 재정궁핍 부분은 당대의 학자들이, 정치가들이 내내 지적하는 바입니다.
율곡 선생님의 시무책 같은 걸 보면 아주 선명하게 잘 드러나고요. 퇴계 선생님도 요즘은 누누이 짚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물러나는 길이 없다. 요즘은 제가 좀 읽어야겠죠. 415페이지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 선생님 기묘사화를 연구하시면서 강조하는 바는 당시 조선의 전국이 왜곡되어서 놀랍게도 출사의 길, 진로는 존재하지만 물러나는 길, 퇴로가 막혀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별히 퇴로가 없다는 지적은 차후 퇴계의 정치적 행동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아주 갈목해서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은 꼭 한번 같이 인용문을 봐야겠습니다. 오늘날은 415페이지입니다. 신하가 벼슬을 버리고 물러날 수 있는 길이 영영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물러나기를 청하는 이가 있으면 허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뭇 사람들의 분노와 시기를 사게 되어 갖은 핍박을 받고 다시는 물러나 피하지 못하고 그들과 한데 휩쓸리고 맙니다. 이렇기 때문에 선비가 한번 조정에 서게 되면 모두 낚시에 걸린 물고기 꼴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인식이야말로 당시 인사적체를 만든 부분이나 거기서 사람을 용도적, 기술적, 도구적 형태로 관료화시켜버리는, 그 정치가는 사라지고 관리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정부의 수족으로만, 기능인으로만 만들어버리는 이 상황이 유교경학 혹은 유교정치학과 틀어진 기본 문제라고 퇴계는 인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페이지를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한 세 가지, 첫 번째로는 기묘사화 혹은 사화에 당한 젊은 선비들의 기계는 좋으나 너무 서리같은 출사, 사람의 문제, 두 번째로는 구조적 문제, 세 번째로는 퇴로가 막혀있는 이 세 가지 문제 중에서 퇴계는 몸속 퇴로를 뚫고서 서원을 건설하고 거기서 사람을 길러냄으로써 조선은 자연스럽게 치유될 길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구조적 인식까지 나아가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그 구조적 인식은 선생님께서 유교 경학에 대한 철저한 독서와 철저한 숙련, 그걸 통해서 당신 몸에서 빛이 방사하는 형태까지 전환되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형태였고, 그것이 서울에 있는 권력자들에게 감동, 느낄 감자의 움직일 동자, 그러므로서 손길을 내밀었을 적에 그때에 이분이 제출하신 성악 10도를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비전으로 제시된 것이다, 이렇게 보아지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를 판단으로 해서 진단에 들어갑니다. 퇴계 선생님이 417페이지에 조광조 선생을 416페이지 한번 보시죠. 416페이지 인용 부분을 잠시 봐야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고봉 기대성과의 편집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당신 제자들에게 하시지 못한 말씀을 기대성에게는 많이 하시는 걸 우리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객관적인 형태로 당신을 소회를 털어낼 적엔 기대성의 편지 속에서 잘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그 안에 이런 괄목할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작은 글로 된 416페이지 그 앞부분만 조금 읽겠습니다. 기대성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조정암이 임금께 올린 글들을 모아 요약한 것을 보내니 한가한 때에 시험 삼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글을 본 뒤 마치 취한 것도 같고 깬 것도 같은 상태로 근 한 달을 보냈습니다만 아직도 낫지 못한 형편입니다. 가만히 헤아려 보니, 이게 저는 최종 조광조 텍스트에 대한 퇴계 선생님의 분석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은, 그러니까 조광조죠, 어려움을 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황의 어려움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어려움을 알면서도 잘못 믿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이게 중종에 대한 신뢰로 여겨집니다. 세 번째, 하지만 또 잘못 믿었기 때문만도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물러나려 했지만 길이 없어서 결국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분석이 퇴계 선생님이 생각한 당시 전국에 대한 구조적 인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진단을 제가 정암집을 살펴보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석들을 섞은 것이 3번 진단, 조광조 해석 부분입니다. 쭉 시간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사람은 어려움을 몰랐던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근거를 정암집에서 제가 절취를 했고, 두 번째, 어려운 줄 알면서도 잘못 믿은 구석이 있었다는
부분도 정암직 속에서 정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맞춰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세 번째, 오랫동안 물러나려 했지만 길이 없어서 결국 그렇게 된 것이다. 420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로 3번입니다. 조광조 텍스트 연구를 통해서 획득한 최종 결과물로 여겨집니다. 이제 임금의 마음을 믿고 또 임금의 마음을 바로잡는 맹자식으로는 격군심의 방식으로는 새로운 정치를 이룰 수 없다라는 판단이 이 퇴로 개척 밑에 깔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421페이지로 건너가겠습니다. 421페이지 중간 부분의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퇴계에게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조광조 개인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조선 정치의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 있었습니다. 선비가 한번 조정에 서게 되면 모두 낚시에 걸린 고깃골이 되는 것이라는 표현 속에 그런 뜻이 잘 들어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지금 조선에는 이런 법도 물러나는 길이 쇠퇴하고 끊어져서 벼슬에서 물러나는 것을 겨우 나이가 찬 대신이 관례에 따라 사직하는 글에서나 볼 수 있을 뿐이고 나머지 신료들은 이런 일이 있는 줄도 모르는 그 막혀버린 퇴로의 문을 열고 퇴로의 길을 개척하는 작업이 그가 자임한 정치적 행동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치 사상가 혹은 사상가 퇴계가 아니라 정치적 실천가 행동가로서의 퇴계의 행각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밑으로 이제 처방전이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퇴로의 건설이고 또 하나는 거기 가서 서원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서원에서 사람을 기르는 것이죠. 사람이 변해야 한다.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유의할 점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교 경학과 앞뒤가 쫙쫙 맞아떨어진다는 점이죠. 저는 공자와 맹자를 읽으면서 그것이 16세기적으로 재해석하셨다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분의 노래 가운데 도산 구곡가에 예든길 여기 있네라는 그 한 대목이 저는 아주 놀라운 겁니다. 이를테면 절벽 위에 안개가 자욱한 이 길을 당시 전국이 그렇죠. 그런데 다만 지도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노노맹자와 주자의 주석인데요. 노노맹자가 일종의 지도라면 그 앞서 인도하는 안내인은 주자였습니다. 제가 느끼기로 퇴계는 그야말로 흐릿한 옛 지도를 가지고 주자 선생의 인도에 따라서 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안개 속을 텍스트 따라서 지침 따라서 발을 내디디는데 거기 또 길이 있고 또 길이 있어서 끝내는 청량산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셨던 그 놀라운 경험이 경전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을 통해서 당시 조선 전국을 분명히 해소시킬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제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것이 앞에 퇴로의 개척, 두 번째로 서원의 건설의 형식으로 나타났다. 구조적으로 서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학당이 아니죠. 이것은 진과 퇴, 나아갔다가 물러나는 중요한 스테이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은 아마 우리 토론자께서 나중에 또 이야기하실 부분이라서 그걸 좀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처방진 3, 사람이 변해야 한다. 이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처방전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구조적이라면 이것은 유교 본령이자 퇴계 사상이 잘 표현된 부분입니다. 유교 428페이지입니다. 유교 정치학의 본령은 다 아시다시피 나의 변화가 세상의 변혁을 이끄는 단서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애당초 내가 변해야만 세상이 바뀔 수 있다라는 극기복례의 전망이며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외려 내가 먼저 행한다. 기소부력 물시의인이라는 행동강령은 퇴계가 자발적으로 솔선수범해서 자기 수양을 닦는 성심 공부에 뛰어든 것을 해명해 준다고 봅니다. 즉 퇴계 심학은 결코 철학 공부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덕성을 배양하여 거기서 발출한 덕력, 제가 쓰는 특이한 개념입니다. 덕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후덕하다가 아니라 그게 발산합니다. 진공청소기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쭉 빨려들이는 매력적 힘, 어트랙티브 파워가 저는 기본적으로 덕력의 구조라고 생각하는데 그 덕력으로서 사람과 국가를 치유하려는 유교 본령의 경학적 실천입니다. 유교적 인간이란 자신이 먼저 문제의 한가운데 뛰어들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실존적 행위자 또는 첫 번째 행동자가 되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 점을 공자는 선지로지, 즉 솔선수범하는 자가 정치가라는 말로서 요약한 바가 있습니다. 퇴계는 이 점에 충실했습니다. 조광조 연구를 통해 뜻만 높은 젊은 선비들의 부족한 역량이 외려 개혁의 걸림돌이 되어 나라의 병정을 깊게 하고 또 스스로 죽음을 자초한 화근을 인식한 이상 이 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그것이 단순히 제도의 개선과 기관의 개설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경학적 해석과 실존적 사태를 직시했습니다. 이것은 그로 하여금 묵묵히 스스로 행동을 통해 보여줄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기 어지린자의 또한 해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진정한 치유는 외부에 요구하거나 바깥의 처방이나 혹은 기묘한 약재를 얻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 스스로 치유됨으로써 남에게 그 모델을 보여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수기치유입니다. 니체의 말이지만 의사여 그대 자신부터 고치도록 해라. 그래야만 그대의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스스로를 치유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게 하는 것이야말로 환자에게 최상의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 말은 퇴계의 자기수양이 곧 국가구제라고 하는 등식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은 퇴계가 왜 자기 행동에 대한 광고나 정당화 노력을 발설하지 않고 정책적 형태로 글을 쓰지 않고 묵묵하게 골짜기로 퇴거해서 서당을 차리고 공부하며 스스로를 수련하고 변모한 정치적 이유의 해명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점을 잘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철학을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가보지 못한 길을 유교 경학의 지도를 따라서 탐색했고 그 과정에서 몸소 변화를 체험했으며 그 결과를 체현함으로써 주변을 치유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예던길 여기 있네라는 시 구절은 선현들의 길을 따라 걸으며 실제로 변모를 체험한 후 터져나온 개성으로 읽혀야 한다고 봅니다. 그는 공자와 맹자가 그린 지도를 따라서 주위의 해석을 믿고 몸소 걸어 몸과 마음의 변화를 실제로 맛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 뒤를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고 또 흠모하였던 것입니다. 이 정치적 파워가 서울로 전파되었을 때 국가는 그의 힘을 느끼고 이에 손을 내민 것입니다. 유자인 그는 자기 변화의 경험을 국가 질환의 처방전으로 군주에게 전수했습니다. 남명처럼 물러나 숨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에 퇴계의 아픔과 고통과 이중성이 있다고 봐지죠. 묵묵하면서도 그 속에 터져나온 아픔을 이런 형태로 제시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학집도입니다. 성학십도입니다. 성학십도의 바탕에는 군자는 군주의 의사이며 또 군주는 국가의 의사라는 전통적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이건 맹자를 읽으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맹자가 생각하는 정치가 군주들은 액터이고 그 액터들을 뒤에서 시나리오를 쓰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순임금에게 있어서의 그러니까 다들 혁명가 뒤에는 재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러한 역할이 바로 군자의 역할이라고 보아지는 거죠. 역시 군주의 자기 치유의 경험이 나라 사람들의 모델이라는 의료철학이 바로 여기 밑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탓과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눈길을 되돌려서 자기 몸과 마음에서 발견하고 발굴하며 발현하는 과정만이 올바르고 유일한 국가 치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는 유교 정치학의 기본 개념이 마음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합니다. 이 점을 외면하고 오늘날 현대 한국 사회과학자들이 하듯이 제도나 군사, 무력에서 정치를 참는 작업은 각주구금의 오류를 저지른다고 보아집니다. 나아가 한국 철학계도 퇴계의 성학 10도가 마음과 성찰, 본성과 함양을 논한다고 해서 그것이 군주 1개인의 성인되기 프로젝트가 아님도 저는 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군주 스스로 자기 변화를 체험할 때만이 참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학 10도는 기본적으로 군주에게 제시된 철학책이 아니라 국가 치유 방책입니다. 이건 꼭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제시한 거와 저는 구조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만 이런 점에서 퇴계가 제시하고자 하는 세 가지 처방전. 첫 번째로는 퇴로의 개척, 그 다음에 서원을 건설함으로써 거기에서 새로운 사람을 길러내는데 새로운 사람을 그냥 기를 수가 없죠. 내가 의사로서 몸소 보여줄 때라야 감화의 형태로 주변이 변모되는 것이 될 때라만 정치력이 형성됩니다. 이건 유교경영학이 갖고 있는 정치학의 기본 틀입니다. 나 속에서 정치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치유된 나라는 그럼 어떤 꼴의 나라인가? 이게 저는 순환 시스템입니다. 앞으로 조선은 이렇게 될 때 치유된 건강한 나라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건강을 회복한 국가는 퇴계가 제시한 바에 의하면 중앙과 지방, 조정과 서원 사이에 진출과 퇴장이 연속적으로 순환하는 나라입니다. 퇴계는 새로운 플랫폼, 저는 이걸 서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에는 조정이 있고 지방에는 서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사에서 조정에 나아갔다가 거기에서 능력에 붙이거나 아니면 이건 아니다, 불가적지 아니어서 물러나게 될 때는 내려와서 서원에 와서 다시 재훈련을 하거나 거기서 새로운 신예들을 길러주는, 그러므로서 지방에서 서원에서 몸 닦은 사람이 나아가서 조정에 출사하고 그 다음에 또 물러나는 길에 머물 곳이 있어야 될 테니까 그곳이 향교가 아니라 서원이라고 하는 점이 주의해서 저는 플랫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플랫폼을 건설함으로써 조정에 나아가 정치를 향하다가 뜻이 맞지 않으면 스스로 물러나 서원에서 학문을 닦고 또 출세하였다가 다시 서원으로 물러나는 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논어에서 지적한 사유적학, 하기우적사의 제안을 실천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점에서 서원의 건설은 경학적 정당성을 확보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431페이지의 제일 밑부분에 결론적으로 제 표현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에 한 단락 위에 비유하면 하는 부분만 같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유하면 조선 중기 국가질환은 동맥, 출로는 팽창해 있고 정맥, 퇴로는 막혀 발생한 총체적 마비 증상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퇴로를 몸소 시술해서 중앙과 지방, 대학과 서원의 순환을 확보함으로써 국가를 건강 상태로 이끌었다고 판단됩니다. 퇴계의 정치적 시술은 중앙에 국한되었던 정치 영역을 지방에까지 넓혀서 전국적 차원으로 확대했다는 데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주로 조선의 정치는 그 이전 서울의 정부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다음에는 지방에서 그냥 집행되는 소수의 권력적 행위에서 전국적 차원에서 다수의 인민 전체는 아니지만 참여를 도모하는 광역적 제도로 확대하는 기틀을 형성하였는데 이것은 맹자가 애당초 여민동락이라 여민주의 정책을 통해서 제시했고 그 단초는 논어 속에서 여러 곳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퇴계에게 물러남은 소극적인 은둔의 길이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새 길의 개척이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요지는 요겁니다. 새 길의 개척이었다. 퇴계가 남긴 정치적 은설은 적지만 그의 정치적 행동은 조선의 정치 구도를 재편했다는 점에서 개혁적이를 넘어서, 그러니까 행정개혁입니다. 구조는 놔두고 비변사를 철폐하고 뭐 이런 식의 제도개혁이 리폼이 아니라 근본을 새로 바꾼다는, 판을 바꾼다는 점에서 혁명적이다. 레볼루셔너리하다. 뿐만 아니라 유교 이념의 해석자, 철학자 이를 넘어서 정치 체제를 재편한 실천자다. 정치적 행동자로 저는 퇴계를 봐야 한다. 나아가서 제 개인의 표현은 질병을 치유한 치유자였고 그는 성공했다. 나는 성공한 정치가로 봅니다. 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는 결코 지방에 숨어든 산새가 아니라 분명한 유자였다. 이 유자는 그냥 책 보는 학문은 학자가 아니라 그야말로 학이시습지 불욕요로 해서 유붕자원방내 불욕 낙화하는, 그래서 참여해서 함께 더불어 인의 생애로 인도하는 실천자이자 변신자로서 퇴계는 빛을 방사한다. 그런 점에서 원시 유교에서 제시한 유자다. 참된 유자다. 실천자다. 행동자다. 저는 이걸 이번 시간에 꼭 강조를 한번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 발제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